안녕하세요, 라이트비 이상재입니다. 보이시죠?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모델, 가장 최신 모델, 오늘의 주인공 르노 삼성 자동차의 XM3입니다. Just like the wind, she slipped through my fingers. Yeah, just like the earth beneath fell away. 노장주를 달고 나올지 알았어요. 르노랑 삼성 자동차랑 이렇게 지금 분리되어 있거든요. 홈페이지도 그렇고. 그래서 이 모델이 이제 나오는 게 확정이 됐을 때 이 모델이 이제 어떤 엠블럼을 달고 노장주를 달고 나오느냐, 태풍 로고를 달고 나오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사람들이 궁금했었는데, 자, 보이시는 바와 같이 태풍 마크를 달고 르노 삼성 엠블럼으로 시장에 나왔습니다. 이 모델을 설명하기 전에 르노 삼성 자동차 얘기를 조금 할 필요가 있어요. 르노 삼성 자동차만큼 신차에 목말랐던 아마 메이커도 없었을 겁니다. 자동차 시장의 이 경쟁이라는 거는 신차 경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자동차 시장에서 이 신차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거는 두말할 필요 없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르노 삼성 자동차를 이끌고 있는, 먹여 살리고 있는 여태까지 했던 모델들은 지금 QM6 나온 지가 언제입니까? 사실 엄청나게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QM6가 그나마 LPG도 가스 모델도 나오고 그러면서 계속 버텨줬어요. 이 모델이 나오기 전까지. 지금 이 모델이 나오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르노 삼성 자동차가 좀 기사회생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모델에 관련된 자료들이 이렇게 많이 공개되면 될수록 사람들의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진 게 뭐였냐면, 일단 디자인, 두 번째가 가격입니다. 성능도 성능인데 요즘에는 성능은 비교되는 그런 경쟁자 모델들이 다 상위 평준화돼서 차들이 워낙에 좋습니다. 이 모델 갖고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사람들이 제일 관심을 가졌던 거, 일단 디자인. 스튜디오에 차를 가져다 놨으니까 일단 디자인 얘기부터 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이 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 디자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디자인 얘기를 하려면 옆모습을 보는 게 가장 쉽고 빠르고 확실합니다. 이 차의 옆모습 보시면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와, 되게 이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봐요. 지금 이 모델의 지금 루프라인 보이십니까? 루프라인과 여기 지금 트렁크로 이어지는 이 라인을 보시고 이 사이즈를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라고 하셨던 분들은 이게 SUV인가? 이게 과연 SUV인가? SUV가 맞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디자인을 지금 르노 삼성은 공식적으로 세단형 SUV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디자인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전에 이런 포지셔닝으로 디자인됐던, 이런 스타일로 디자인됐던 여러 가지 모델들이 좀 언급이 됩니다. 벤츠에서도 하나 있고 BMW에도 몇 개 있다고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국내 브랜드 쌍용에도 하나 있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앞에 두 모델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나왔던 그런 세단형 SUV, 쿠페형 SUV라고도 하는데, 그런 디자인을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런 디자인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디자인을 보고 지금 르노 삼성에서는 프리미엄 SUV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현을 좀 해보자면, 세단의 장점과 SUV의 특징을 묘하게 잘 혼합해서 제품을 만들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좀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좀 하고 있거든요.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 디자인에 대한 전체적인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평가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요런 디자인의 차를 구입을 하려면 여태까지는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비싼 가격을 주고 구입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런 디자인 상당히 세련되고, 이런 디자인 상당히 좋은데 가격을 보니까 너무 비싸다, 선택권이 너무 프리미엄 브랜드에 한정되어 있다 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르노 삼성 자동차, 지금으로서는 이제 국산 자동차로 이제 분류가 되니까 국산 브랜드에서도 이런 세련된 디자인에 저렴한 가격으로 이런 감성을 느낄 수 있다, 그거를 선택지가 늘어난 것만으로도 상당히 좋은 반응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요소들을 좀 보면 기존의 르노 삼성 자동차에서 나왔던 QM6나 QM5 그런 요소들을 좀 부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XM3라는 요 모델을 이제 만들면서 새로운 좀 스타일을 만들어냈고요. 요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내면서 전체적인 결과물은 상당히 지금 좋아 보입니다.
자, 가장 큰 특징을 보여주는 옆모습을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디자인 얘기를 좀 더 다르게 해봐야죠. 그릴의 모습이라든지 이 그릴도 지금 상당히 크롬으로 고급스럽게 마무리를 잘 했고 양각으로 입체적인 디자인으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고급스럽고 좋아요. 프론트 디자인을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눈에 띄는 요소를 설명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헤드라이트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이 헤드라이트 지금 C자형의 이 주간 주행등, 요 주간 주행등 요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미 SM6나 QM6에서 요 C자형의 요런 르노삼성의 시그니처 디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릴하고 연결되는 요런 디자인, 요 그릴하고 요런 식으로 이제 안에까지 연결되는 요런 디자인은 상당히 고급스럽고 프론트에서 완성도 있게 느껴지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자, 차를 뒤로 돌렸습니다. 이제 리어 디자인을 좀 볼 차례인데요.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QM6, SM6 그런 모델들의 지금 디자인하고 조금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른 한 뼘 정도의 트렁크로 이렇게 이어지는 이런 라인이 좀 있고요. 와이퍼가 없는 거를 좀 볼 수 있는데요. 요거는 구조상 뒤쪽으로 이제 흘러내리는, 어떻게 보면 세단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단에는 뒷부분에 와이퍼가 없죠. 그거랑 같은 이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동급에서 가장 낮은 차체 높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1570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동급 경쟁을 하고 있는 동급 모델 중에서 가장 낮은 차체 높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가장 높은 최저 지상고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디서 소비자들이 체감을 할 수가 있냐면, 자, 문을 열고 이 시트에 앉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런 높이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높이를 볼 때 그 말씀드렸던 경쟁사 대비 최저 지상고,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타 보면 이 높이 같은 경우가 상당히 세단하고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되게 낮은 SUV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낮은 SUV와 세단의 차이, 그 갭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타고 내리기 상당히 편한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휠 같은 경우에는 18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18인치 휠을 장착한 이 모델의 지금 공식적인 연비가 복합 13.2km, 도심에서 11.8km, 고속도로가 15.3km, 요 정도 나온다고 하네요. 이 센터페이시아의 이 시스템이 일단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와, 진짜 이것만 딱 놓고 보면 너무나 장족의 발전을 했다는 느낌이 딱 들어요. SM6, QM6를 계속 타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가장 크게 체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M6, QM6를 타셨던 분들이 실제 사용하셨던 분들이 가장 불만이 많았던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 부분, 센터페이시아의 이런 인터페이스, 이런 시스템에 아무래도 가장 불만들이 좀 많으셨어요. 특히나 경쟁사 대비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뒤처져 있다, 그런 평가들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 이렇게 작동을 해보니까 상대적으로 르노삼성이 그만큼 오랫동안 신차를 내놓지 않았다는 게 좀 체감이 될 정도로 많이 발전이 좀 된 느낌입니다. 되게 빠릿빠릿해졌고요. 반응 속도도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나 내비게이션이나 그런 부분들에 불만이 많으셨던 사용자들이 특히나 온라인에서 SM6나 QM6의 단점을 얘기할 때 빼놓지 않고 등장했던 부분들이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었는데요.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가지고 르노삼성을 좀 욕하는 거는 무리일 것 같습니다. 기존 거는 저도 많이 좀 타보기는 했지만 상당히 좀 반성들을 해야 돼요. 솔직히 그 부분은 좀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 이전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많이 장족의 발전을 한 부분들을 좀 알 수 있고요. 요런 지금 버튼들, 요런 움직임들, 손끝으로 느껴지는 요런 부분들도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아무래도 고급스럽다는 표현을 쓰기는 좀 그래요. 이 차의 가격대를 생각을 해보면 고급스럽다는 표현은 아무래도 무리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뭐 고급스럽다는 표현보다는 아무래도 가격대에 잘 맞게 그 가격대에서는 상당히 잘 뽑아낸 그런 디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나 이 이전 그 르노 삼성의 다른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또 많이 차이 나는 부분들은 이렇게 계기판 컬러로 이렇게 여러 가지 데이터를,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렇게 운전자한테 보여주는 이런 데이터, 이런 계기판 같은 경우도 경쟁사의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빠지지 않을 정도로 많이 개선됐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비교를 하는 것들이 이제 기아의 셀토스, 그리고 이제 쉐보레의 트레일블레이저 같은 모델들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승차 느낌을 말씀드리자면,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좀 세단을 타는 그런 느낌이 좀 들기는 합니다. 외형 디자인은 SUV인데 안에 이 승차감이나 이런 지금 포지션은 세단에 좀 더 가까운 느낌이 듭니다. 이 지금 세로형 디스플레이 같은 거는 지금 9.3인치라고 하는데 세로로 돼 있어서 상당히 시인성이 좋습니다. 테슬라가 제일 먼저 했죠. 테슬라가 나오면서 평면 디스플레이 전쟁하듯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는데, 이 디스플레이가 세로로 돼 있어서 여러 가지 보여주기나 시인성이나 그런 것들이 상당히 더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상당히 좀 사용하기 편리하고요. 디자인도 그렇고 뭐 여태까지 봐왔던 르노 삼성 자동차의 어떤 시스템보다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특히나 르노 삼성 자동차의 기존 모델들을 사용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막 박수를 쳐줄 정도로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내비게이션을 일단은 제가 한번 작동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려 볼게요. 일단 시스템 오픈을 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전원을 좀 넣고요. 웨이브 아트센터, 최근 검색에서 웨이브 아트센터를 검색을 하면 XM3 모델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T맵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T맵을 기본으로 이렇게 연동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거는 XM3가 최초라고 하네요. 반응 속도도 상당히 빠르고 T맵이라면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서, 맵 데이터를 가지고서 진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정확도도 상당히 우수합니다.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태까지 그렇게 못해서 욕을 그렇게 먹었나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단 외곽으로 빠져서 좀 달려보려고 합니다. 저 역시 개인적으로 이 다운사이징 엔진에 대해서 약간의 선입견과 이제 자연흡기 엔진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다운사이징 된 작은 배기량의 그런 차들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런 작은 배기량이 보여주는 여러가지 힘이나 주행 성능, 펀치력 그런 걸 경험하면서 요즘엔 좀 많이 놀라기도 합니다. 그만큼 기술력이 좋아지고 또 많은 연구와 그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개선된 지금의 결과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도 르노랑 다임러 쪽에서 같이 공동 개발한 최신 엔진이거든요. 최신의 결과물들을 적용한 모델이라서 한동안은 어떤 변경에 의해서 가치가 하락한다거나 신모델이 나올까봐 구입을 주저하거나 그런 걱정은 충분히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한동안은 이 모델이 XM3, 이 모델이 르노 삼성을 먹여 살리는 효자 노릇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료 쪽으로 접어들면서 조금씩 속도를 낼 수 있는 구간으로 이제 접어들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엔진의 반응이나 핸들링, 차량의 핸들링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씩 경험을 해보고 있는데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이게 지금 중가속 이후의 가속 성능이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아요. 이게 과연 1.3 엔진이 보여주는 힘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답답한 거는 전혀 없습니다. 핸들링도 상당히 민첩하고 원하는 대로 팍팍 민첩하게 잘 움직여 줍니다. 힘이 부족해서 막 그런 거는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1.4 엔진으로 진짜 타보세요. 중가속 이후에 치고 나가는 맛이 충분히 있고요.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차에 왜 패드 스피트가 왜 달려있지? 1.3 엔진에
헤드시프트를 쓸 만큼 이게 필요할까 과연? 이런 거 쓸 일이 있을까? 싶었는데 타보니까 헤드시프트가 왜 달려있는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주행 중에 좀 더 이제 다양한 기능들을 좀 경험해보고 싶어서 차에 적용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조금 구현을 좀 해보고 있는데, 좌측에 차선 유지 보조 기능이 있어서 좀 작동을 좀 시켜봤거든요. 작동을 시켜봤는데 스티어링 휠을 개입해서 올려주고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고요. 차선을 이탈하면 조금씩 이제 진동으로 스티어링 휠에서 이제 좀 진동으로 운전자에게 경고를 주는 정도의 좀 간단한 정도의 ADAS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도 스티어링 휠 앞부분에 이렇게 버튼이 위치되어 있어서 그때그때 사용하기 되게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마음에 드는 것 중에 지금 운전을 계속 하고 있으면서 마음에 드는 것들은 가격 대비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 특히나 이런 스티어링 휠의 가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촉감도 좋고 좋은 소재를 써서 그런지 여기 지금 손에 만져지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의 감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심리적인 만족도, 그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특히나 가격대가 스타트 가격 같은 경우는 1000만원 후반에서 시작하고 풀옵션의 가격에도 2700만원대의 차라고 하기에는 좋은 소재들, 인터페이스나 이런 여러가지 요소들이 저렴한 차라는 그런 인식을 주지 않게끔 많은 신경을 잘 쓴 것 같아서 운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쭉 심리적인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가격대의 지금 상품성을 생각을 해보면 이 가격대에 상당히 가심비, 요즘에 우리가 흔히 가심비, 가성비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가심비, 가성비 모두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1000만원대 후반, 2000만원대의 중형급 이하의 SUV를 선택하려고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승을 한번 해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좀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 라이벌, 경쟁자라고 꼽히는 여러가지 모델들과 비교하더라도 크게 빠짐없이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Baby, now let me warm you up. Oh, baby, please.